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석윤입니다. 진돗개 강아지 고르는 비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강아지 고를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전문인들한테 물으면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혈통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혈통서가 있고 없고를 확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혈통서의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 혈통서에 들어있는 기재되어 있는 개들로 순수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려는 강아지의 조상을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닮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노력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견을 꼭 확인하고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강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모견을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강아지를 데리러 갔을 때 대부분은 줄에 묶여 있거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텐데, 주인의 그 허락 여부에 따라서 그 부모견을 만질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개를 본다는 것은 그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신체 조건을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신체 조건과 비율이에요. 어떤 분들은 종족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족적 표현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돗개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아키다의 표현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 종족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순수한 진돗개를 부리고 관찰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한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종족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 상상 속의 이미지만 그려놓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돗개 표현인지 아닌지는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모를 볼 수는 있죠. 신체 조건을 볼 때 체고 대 체장 그리고 무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돗개를 고를 때 특히 중요시해야 될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과하게 큰지, 부피가 큰지,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건 진돗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진돗개의 키, 그러니까 지면에서 어깨 높이까지의 거리는 50cm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진돗개 키라고 할 수 있는데, 진돗개 키가 50cm라고 했을 때 이제 체장의 길이는 한 58, 9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그보다 좀 짧거나 길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정말 중요해요. 최고가 50이라고 했을 때 부모견이 한 1년에서 5년 사이의 개라면 몸무게는 14, 15kg 내외가 적당합니다. 이거보다 과도하게 무겁고 18kg, 19kg, 20kg 오버되면은 이건 진돗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진돗개 동호인들이 착각하고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기능이 우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돗개를 부리고 관찰하다 보면 지면에서 어깨 높이까지 거리가 45cm 이상이고 몸무게가 10kg만 넘어서면 진돗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의 순수성과 이 개체의 의지와 욕구의 문제지, 체고가 이제 작다고 해서, 무게가 작게 나간다고 해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오히려 부피가 작고 적게 나가면서 재능이 출중한 개가 월등하게 좋은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개체들은 소멸되고 없어요. 멸종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부모견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두툼하고 굵은 근육이 몸에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진돗개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늘어지면 이제 입술을 보면 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술 피부가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 피부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허벅지 근육이 과도하게 많이 붙어 있으면 그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근육들이에요. 그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는 운동을 많이 시켜도 근육이 육안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좋은 개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또 이제 그 생식기가 크거나 처지거나 부피가 크면 그런 것들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생존하는데 그다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생식기가 과도하게 크거나 굵은 것도 이런 거 이제 유심하게 관찰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모견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아지는 부모견의 성질과 행동 양식 습성을 담는다라고 했잖아요. 부모견이 이제 포악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호전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절제력이 떨어진다면 이 강아지가 순혈 여부에 따라서 순수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려 생활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냥 귀엽고 예뻐 보이지만 성장하면서 부모견의 성질과 습성을 담거든요. 물론 이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도 부모견을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짖거나 사람한테 공격 의사가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동종들과 상호 관계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서 이 강아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성이 안 맞는 개들은 이제 싸울 수도 있는데, 대개는 진돗개들이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같이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종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하는지, 아니면 부모견이 어린 강아지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무는 개인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죠. 좋은 강아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것을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찰해서 관찰한 후에 강아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강아지를 선택하는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